환경과 하수도 등을 통합관리할 시설관리공단 설립의 기대 효과가 일자리 감축으로 인한 비용 절감으로 드러나 공무원 노조가 반발하고 있습니다. 제주 돌문화공원의 설문대할망 전시관이 추진 중인 가운데 민속자료 2관을 놓고 돌문화공원과 민속자연사 박물관이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전화 금융사기 환급제도 심사가 허술한 점을 노려 억대의 환급금을 챙긴 전문 사기단이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제주입니다. 시설관리공단이 설립돼 하수나 환경 분야 등을 통합 관리하면 연간 10억 원 이상의 예산 절감 효과가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공무원들은 인력 감축을 통한 절감일 뿐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박주연 기자입니다. 녹슨 대형 파이프에서 시꺼먼 물이 쉴 새 없이 뿜어져 나옵니다. 기준치를 초과한 하수가 잇따라 방류되는 등 사고가 속출하면서 하수 처리 담당 공무원들의 잦은 인사 이동으로 인한 전문성 결여가 원인이라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이 같은 하수 분야처럼 공무원들이 근무를 기피하는 쓰레기 처리 등의 환경시설과 공영버스와 주차시설 등을 시설관리공단을 만들어 운영하면 전문성 확보와 책임 경영은 물론 5년 동안 69억 원이 절감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정원은 1,082명으로 제주 지역 최대 공공기관이 될 전망입니다. 다만 장묘시설과 항만시설은 경제성이 떨어져 시설관리공단 대상 사업에서 제외됐습니다. 자본금이라던가 그 가용 투자 재원 분석 결과 저희 운영 적자가 저희 투자 재원 대비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기 때문에 크게 이제 공단 설립을 통해서 도의 부담이 그렇게 크지 않다. 문제는 공무원 감원입니다. 이미 적자인 사업들을 공단에서 한꺼번에 운영할 경우 매년 500억 원 이상의 적자가 예상돼 직원 감축이 불가피하다는 겁니다. 100원을 투자했을 때 6원밖에 벌지 못하는 94원을 도에서 재정으로 메꿔야 되는 그런 지금의 결과와 그다음에 공단으로 갔을 때 아무런 차이가 없다는 걸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현재 459명에서 최종 사당이 2022년이 되면 인력을 158명으로 줄인다는 얘기입니까? 제주도는 이달 중으로 시설관리공단 타당성 검토 용역을 마무리한 뒤 공단 설립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이르면 오는 10월 시설관리공단 운영을 시작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적자 운영과 인원 감축에 대한 대안을 마련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민주노총 제주본부와 공무원 노조 등은 기자회견을 열어 제주도가 추진 중인 시설관리공단의 설립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공단 설립 때 편입된 사업들의 수익성만 앞세우면 도민 이용요금 인상은 불가피하고 민간 위탁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공공성을 떨어뜨릴 것이라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제주 돌문화공원과 민속자연사 박물관이 설문대할망 전시관에 민속자료 2관을 놓고 서로 마찰을 빚고 있습니다. 제주도가 중재에 나섰지만 쉽게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승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제주 돌문화공원은 예산 900억 원을 들여 24,000제곱미터 규모의 설문대할망 전시관을 짓고 있습니다. 내년 말 개관을 앞두고 전시물 설치업체 선정을 진행하면서 제주 민속자연사 박물관에 민속 관련 자료 8,000여 점을 이관하라고 요구했습니다. 2023년 설문대할망 전시관 건립계획 추진 당시 자연사 박물관 측으로부터 민속 자료를 이관받아 각각 문화와 자연사로 분야를 특화시키기로 합의했다는 겁니다. 민속 자료 이관 문제가 있는데 이 부분은 그 민속자연사 박물관과 협의를 해서 내년 그 준공되는 시점에 맞춰 가지고 이관을 받아서 전시토록 하겠습니다. 민속자연사 박물관은 국비 확보를 위한 일회성 협의였을 뿐이며 현재 전시 중인 자료까지 포함해 모두 이관하게 되면 박물관 기능이 마비된다며 일부만 이관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저희들이 35년이 된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인 박물관에서의 기능이 아주 약화가 됩니다. 그러면은 자연사만 했을 경우에 원도심 내의 박물관이 아주 활성화돼서
제주의 민속을 알리는 아주 중요한 곳이 쪼개지게 됩니다. 제주도는 민속자연사 박물관 기능 축소는 바람직하지 않다며 돌문화공원 측에 자구 노력을 주문한 상태. 하지만 두 기관이 서로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어 자칫 전시관만 지어놓고 컨텐츠는 부실해지는 우를 범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MBC 뉴스 오승철입니다. 제주시 재원아파트 재건축 사업이 경관심의에서 또다시 제동이 걸렸습니다. 제주도 경관위원회는 재원아파트에 대해 스카이라인의 변화 방안을 강구하고 개방감을 추가 확보하며 주차장을 공공과 주거용으로 구분하라며 지난해 7월과 12월에 이어 세 번째로 재검토 결정을 내렸습니다. 경관위원회는 또 대정 해상풍력지구도 해안 경관에 미치는 악영향이 있다며 재검토하기로 했지만 제주 헬스케어타운 중앙관리센터는 통과시켰습니다. 지난해 10월 30대 노동자가 기계에 끼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던 제주 삼다수 생산공장에 CCTV가 설치됐습니다. 제주도 개발공사는 최근 직원들의 동의를 얻어 사고가 난 제변기 라인에 CCTV 11대를 설치하는 등 공장 안에 CCTV 60넉 대를 설치했습니다. 개발공사는 지난 2015년 사생활 침해 논란 때문에 CCTV를 철거했는데 경찰은 사고 당시 CCTV 영상이나 목격자가 없어 수사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전화 금융 사기를 당하면 피해액의 일부를 구제해주는 환급 제도가 있는데요. 심사가 허술하다는 점을 노려 허위 신고를 하고 억대의 환급금을 챙긴 조직폭력배 등 4명이 구속됐습니다. 김찬영 기자입니다. 각종 범죄 피해 신고를 처리하는 경찰서 민원실. 지난해 9월 1억 원이 넘는 전화 금융 사기를 당했다는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국내은행 직원이란 분이랑 연락이 돼가지고 그분이랑 이렇게 통화하면서 거래를 이렇게 뭐 돈을 주고 한 게 있는데 이게 보니까 이제 완전 사기를 당했다는 걸 이제 알게 돼가지고 신고하려고 전화했습니다. 경찰은 수사에 착수하며 사건 사고 사실 확인원을 발급해줬고 신고자는 바로 거래은행으로 찾아가 피해 구제를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모두 환급금을 노린 전문 사기단의 허위 신고였습니다. 조직폭력배 등 20, 30대로 구성된 13명은 환급금 사기를 벌이기로 마음먹고 서로 역할을 나눠 대포통장을 사용하는 불법 도박 사이트 계좌만 노렸습니다. 금융감독원이 대포통장으로 확인되면 대부분 의심 없이 거래 정지 후 환급을 해주는 데다 불법 도박 사이트의 경우 계좌가 거래 정지돼도 이의 제기를 하지 않는다는 점을 노렸습니다. 감독원에서가 전체적으로 거래 내역을 다 요청하는 게 아니고 작은 금액에 대해서는 은행권에서가 일단 판단해서 이렇게 올리는 거기 때문에 거래 내역 아직까지 요청은 안 해보더라고요. 이들이 이 같은 수법으로 지난해 9월부터 7차례에 걸쳐 받아 챙긴 환급금만 1억 7천만 원. 경찰은 조직적으로 범죄를 주도한 27살 김모 씨 등 4명을 사기와 공무집행 방해, 통신사기 피해 환급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나머지 9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또 피해 구제 절차가 허술해 추가 범죄 발생 우려가 높다며 금융감독원의 제도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MBC 뉴스 김찬년입니다. 제주도는 상반기 공공기관 직원 통합 채용 계획에 따라 오늘부터 다음 달 7일까지 응시원서를 접수하고 있습니다. 이번 통합 채용에서는 제주도 개발공사 26명과 제주에너지공사 5명 등 모두 31명을 선발할 예정입니다. 응시원서는 공공기관 통합 채용 인터넷 원서 접수 사이트에 응시자 본인이 희망하는 기관과 분야에 접수하면 됩니다. 제주 제2공항 반대 범도민 행동은 논평을 통해 원지사는 제2공항 대안인 제주공항 활용 방안을 폄하하는 거짓 주장을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원지사가 유튜브 방송을 통해 주장한 남북 활주로를 연장할 경우 도두 하수처리장을 철거해야 한다는 것은 거짓이고 교통난과 과밀화 문제도 제주공항 활용을 반대하기 위한 논리에 불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제주시 애월읍 광령리 주민들로 구성된 광령 방산탑 반대 대책위원회는 기자회견을 열어 제주도와 한국가스공사는 방산탑 설치를 중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환경영향평가나 안전성 여부에 대한 검증 없이 사업 부지가 결정됐다며 공인기관의 검증을 거쳐 위험성 여부를 공개하라고 주장했습니다. 한국가스공사는 오는 8월 준공 예정인 애월항 LNG 인수기지 건설을 추진하며 공급 배관 내 잔류 가스를 배출하는 시설인 방산탑을 건설하고 있습니다.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센터는 한라산 위세오름에서 스마트 드론 한라산 안전지킴이 시연회를 열었습니다. 등반객 산악사고와 흡연, 실종 상황을 가정해 드론 운영 장면을 영상으로 시청하고 통합관제실에서 상황에 따라 조치하는 모습을 시연했습니다. 스마트 드론은 국지 기상과 초미세먼지도 관측하고 기상이 악화되면 국립공원 관리소에 전달해 사고를 예방하게 됩니다. 오늘 오후 2시 반쯤 제주시 봉계동 대기고 인근 번영로에서 길을 건너던 63살 임모 씨가 승용차에 치여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경찰은 승용차 운전자 36살 김모 씨가 무면허로 운전한 것을 확인하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3시쯤 제주시 애월항 북서쪽 3km 해상에서 애월선적의 3톤급 연안복합어선과 한림선적 29톤급 자망어선이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연안복합어선은 전복됐지만 선장 64살 송모 씨는 사고 직후 자망어선에 구조됐습니다. 해경은 두 배의 선장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9시쯤 제주시 도남동 한 4층짜리 상가 건물 1층 횟집에서 불이 나 10여 제곱미터를 태우고 15분 만에 꺼졌습니다. 화재 당시 건물 안에 사람이 없어 인명피해는 없었는데 소방당국은 전기 합선이 일어나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최성문 판사는 근로기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66살 백모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백 씨는 2016년 9월부터 1년간 제주시 모 빌라 신축공사 현장에서 일용직 근로자에게 임금 1,700여만 원을 지급하지 않고 2016년 7월에는 도급업체에게 3천여만 원을 빌려 기한 내 갚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뉴스데스크 제주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